원래부터 지옥 같은 미넨 투엘 감독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타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좋게 말해서 괴짜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사는 인물인데요. 감독으로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면피용으로 선수 종이기에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하죠.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몇몇 선수들을 찾아봐 미넨 클래스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라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고 어이없게도 김민재 선수가 그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를 전격 비교하며 김민재의 퍼포먼스를 타박한 투엘 감독의 공식 인터뷰 내용과 함께 그래도 선수단과 잘 지내며 묵묵히 뛰다 보니 게르만 전차군단의 수장격인 골키퍼 노이어가 김민재 선수를 감싸고 돌며 투엘 감독에게 항명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단을 완전 절단내버리고 도망가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향해 또 어떤 헛소리를 내뱉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퀄리티와 꾸준함으로 승부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채널이니 속는셈 치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투엘 감독은 이번에도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전 실점 상황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특정 선수의 실책을 지적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했습니다. 미넨 홈구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4강전 1차전을 치른 미넨이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긴 데 대해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며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를 구석에 몰아놓고 속된 말로 조진 건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의 수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레알이 비니시우스의 선제골 상황에서 전진해서 견제하려다 배후 침투를 허용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호드리그를 막다가 페널티킥을 내주며 두 골의 실점에 모두 기여했는데요. 물론 사실입니다. 김민재가 실전 장면마다 큰 지분이 있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선수를 거론하며 책임을 돌리지 않는 감독이 일반적인 건데 투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 투엘 감독이 내뱉은 첫마디는 바로 일단 욕심이 너무 많았다. 자신이 공격수라도 되는 양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을 너무 놔두고 앞으로 뛰쳐나갔다. 토니 크로스가 패스를 하기 전에 이미 너무 앞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움직임을 놓쳐버리고 말 정도로 김민재가 너무 공격적이었다. 두 번째는 다른 실수다. 우리는 잘하고 있었다. 선수 숫자도 많았고 동료들이 도우려 달려가기까지 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다. 원래 이렇게 욕심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두 상황 모두에서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뛰쳐나가는 공격력은 김민재 선수의 특기 중 하나입니다. 투엘 감독 역시 이를 만족스러워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김민재를 영입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김민재를 전술로 사용하지 못하자 마치 다른 감독이 데려온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비난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지경인데요. 놀랍게도 게르만 선수단 대표 노이어는 실점에 대해 김민재뿐 아니라 자신의 실책도 있으며 모든 실점은 팀원 전체의 공동 실점이라고 말합니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실책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아무래도 최후방에서 선수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골키퍼이자 팀의 노장 베테랑인 노이어가 선수단을 화합하고 곧 떠날 투엘 감독에게 점잖은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 싶죠. 노이어는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김민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다음 경기에서도 나쁜 경기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김민재와 나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실력은 증명된 셈이다. 오늘 김민재가 아주 잘한 걸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축구에서는 100%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만은 아니다. 감독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김민재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런 노이어의 항명을 마주한 투엘 감독은 오히려 더 분기탱천하며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아예 김민재와 선수단 사기를 꺾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듯 더 키커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김민재와 다이어를 비교하며 자극한 겁니다. 직전 경기를 비롯해 이번 시즌 선수단의 경기 플레이 방식에 심각하게 실망했다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모든 패배의 원인을 돌렸는데요. 기자가 워낙 선수 탓하기로 유명한 투엘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은 누가 못하고 누가 잘했냐고 생각하냐고요. 이번에도 투엘은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훈련장에선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 나의 전술적 지침을 경기장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단에 매우 실망했다.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전술 변화를 시도하고 김민재에게 기회를 주면서까지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지만 선수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에 임한 것 같다. 특히 이번 경기는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김민재가 이번 전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실점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민재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지난 무승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 엉성한 패스가 이어졌고 그게 미넨 첫 실점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일반적인 선수들이 듣는다면 너 나가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는 타고난 멘탈도 멘탈이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즌 초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혹사당하는 와중에도 끝내주게 뛰던 선수에게 갑자기 수준 이하의 잉글랜드 선수 다이어와 경쟁하려며 한쪽 편에 드는 등 어느 하나 상황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투엘 감독도 직장인이니 선수를 탓할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량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투엘 그 자체의 전술이나 선수 기용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언론 역시 투엘 감독의 불만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수단 핑계를 온전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인종차별적으로 집착해 욕하는 키커즈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에선 김민재를 감쌀 뿐입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은 선수단 내부에 자신의 코칭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인물이 있다며 다이어와 케인이 그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하나로 뭉치려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언론이 증언하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선수들을 실력으로만 기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이어는 실력으로나 리더십으로나 의문스러운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지난 시즌까지 팀의 핵심이었던 선수들을 주전에서 제외시키고 경기에 다이어를 수비의 핵심으로 기용하는 선발 라인업을 내놓아 욕을 왕창 먹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투엘은 이상하리만큼 자기가 집착하는 뭔가에 대한 고집과 아무래도 잉글랜드 카르텔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 기용 방식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올 한해 농사와 김민재의 커리어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예상 가능했고 투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엘은 감독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재빠르고 유동적이면서도 전술적인 대처 능력을 갖춰서 세계적인 명장인 클롭이나 과르디올라와 견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분명한데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교성이 제로에 가까운 성격 탓에 커리어 내내 선수단이나 구단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마인츠, 도르트문트, 특히 PSG, 첼시 시절의 훌륭한 성적과 결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수들과 경영진과의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며 끝내 경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투엘은 감독으로서 선수, 보도진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편입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에 멘탈 상담에 필요한 로이스, 샤힌, 후멜스 등을 잘 통제하지 못해 라커룸에 분란이 생기겠고요. 하필이면 전임 감독이 선수에게 친화적인 위르겐 클롭이라 더 비교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구단과의 마찰은 뉴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팀을 옮길 때마다 이적 시장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단 수뇌부와 마찰을 빚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히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죠. 결국 쫓겨나는 모양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면 투엘 감독이 떠나는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뮌헨 구단은 새로운 감독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1순위는 10수년 만에 뮌헨의 리그 1위 레이스를 멈추게 만든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 잔류를 택하며 무산됐고요. 이어 로베르토 데 제르비 브라이턴 감독, 조제 무리뉴 전 AS 로마 감독 등도 거론되고 있죠. 경질됐던 나겔스만은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김민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인터밀란 등의 관심을 받으며 한 시즌 만에 바이에른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한데요. 스페인 현지 피차이스는 뮌헨이 레알과 스왑딜 형식으로 선수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썰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불안한 입지와 함께 이적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요즘 김민재가 자신을 잘 알아주는 감독, 상식이 있는 감독 밑에서 김민재가 가장 김민재다운 축구를 하려면 오히려 닥치고 공격하는 감독 아래에 뛰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때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하나만 믿고 9명의 선수를 모두 공격 진영에 보내는 모험도 감수했습니다. 김민재가 더 돋보이고 김민재가 더 클 수 있는 기회였죠. 김민재 선수, 지옥 같은 투엘 감독 평가에 휘둘리지 않길, 다이어 따위에게 기죽지 않길,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팀이든 자신이 빛나고 또 클 수 있는 곳에 있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